경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쓰레기통을 뒤져봤습니다. 휴지들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펼쳐보고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었어요. 핸드백 하나에 300만 원, 지갑에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어요. 이게 뭐야? 경수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결제 시간까지 확인해 보니 자신이 윤정에게 통장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수는 서둘러 다른 곳도 살펴봤어요. 윤정이 평소에 물건을 넣어두는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또 다른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스파 이용권, 명품 화장품, 비싼 액세서리들, 모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구입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식탁 서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순이 소중히 보관하던 인감도장 케이스가 비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도장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도장이 왜? 경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인감도장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분식집으로 모은 5억을 며느리가 가로채갈 위기에 처한 오경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30년 동안 김밥과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던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채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위층 단칸방에는 여전히 오경순이 살고 있었어요. 올해 일은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경수는 아침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틱톡, 틱톡. 그 소리에 맞춰 경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적금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모두 12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전쟁이었지. 경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통장들을 만져봅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장부를 넘기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밤 10시까지 튀김을 부치던 그 시절. 손님 하나하나의 계산을 틀린 적이 없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장부만큼은 틀린 적 없었는데 요즘 동네 사람들이 경순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잠깐 멈칫하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 말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경순 씨,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나이가 나이인데 치매 아니실까? 그런 말들이 경순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고 통장들을 확인할 때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푼푼히 모은 5억 원. 그 돈이야말로 경순의 자존심이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 그리고 손주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경수는 가장 두꺼운 통장을 펼쳤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목돈으로 옮겨둔 계좌였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경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손으로 모은 5억, 그게 내 자존심이야.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42살의 윤정은 언제부터인가 경순을 대할 때 조금씩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도 어딘지 건성건성이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 요즘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신다면서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윤정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가스불을 깜빡한 적은 없었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간간히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경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25살의 민수를 결혼시킬 때가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그때도 지금처럼 예뻤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따뜻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달라졌어요. 윤정의 말투도 경순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특히 경순이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경순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5억 원. 그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은행에나 가볼까? 경수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걸어야 했어요. 골목을 나서며 마주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순 씨,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경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깜빡할 뿐이에요. 은행에 도착한 경수는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경수는 지갑에서 통장을 하나씩 꺼내며 잔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잔액이 나타났는데 경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명히 3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1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경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거래 내역을 출력해 봤어요. 영수증이 길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경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빼지 않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나누어서 빼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빼간 것 같았어요. 경수는 서둘러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통장, 세 번째 통장, 모든 계좌가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5억 원이 있어야 할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계좌였던 5천만 원짜리 적금도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경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ATM 기계에 기대어 서서 거래 내역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인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평일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경순이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시장에 간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경수는 종이를 꽉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이 잊어버린 사이에 돈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윤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목에는 처음 보는 목걸이도 걸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수는 거래 내역서를 윤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내 돈이 없어졌다고. 윤정은 거래 내역서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놀란다기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잊어버리시잖아요.
혹시 어디에 쓰신 걸 깜빡하신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를 리가 없다고. 윤정은 경순을 바라보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세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물건을 2번 사오시기도 하고. 경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많이 깜빡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이건 다르잖아. 5억이라고 5억.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워낙 증세가. 윤정의 말에 경수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치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가 보구나. 경수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경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며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윤정의 반응도 상황도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순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예전에 장부를 점검할 때처럼 하나하나 따져보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경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머리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각오였어요. 경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쓰레기통을 뒤져봤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어제 버린 쇼핑백과 영수증들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휴지들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펼쳐보고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었어요. 핸드백 하나에 300만 원, 지갑에 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어요. 경순이 은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윤정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경수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결제 시간까지 확인해 보니 자신이 윤정에게 통장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수는 서둘러 다른 곳도 살펴봤어요. 윤정이 평소에 물건을 넣어두는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서 또 다른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스파 이용권, 명품 화장품, 비싼 액세서리들 모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구입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식탁 서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순이 소중히 보관하던 인감도장 케이스가 비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도장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도장이 왜? 경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인감도장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경수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책상 서랍에는 자신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어둔 쪽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민수가 인터넷 뱅킹을 가르쳐 줄 때 적어둔 것이었는데 언제 없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경수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래, 속는 척 해주자. 경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여기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면 되었어요.
겉으로는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윤정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산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어디 가시나?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윤정이 나간 후 경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현관문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손주가 예전에 장난감으로 사다 준 미니 카메라였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괜찮았습니다. 누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구형이지만 녹음 기능은 충분했어요. 이 휴대폰을 거실 소파 아래에 숨겨두고 집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방에도 또 다른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윤정이 전화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거든요. 혹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경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니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겠지. 좋아, 끝까지 속아주마. 경수는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쯤은 자신 있었어요. 저녁에 윤정이 돌아왔을 때 경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점심? 아, 점심. 언제 먹었더라? 경수는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연기했어요. 윤정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하시면. 그래, 그래야겠구나.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윤정이 자신을 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예전부터 가계부 대신 쓰던 작은 공책이었어요. 오늘 발견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영수증의 내용, 사라진 인감도장, 윤정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경수는 중얼거리며 펜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누가 자신을 속이려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경순의 눈빛은 그 달빛보다도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경수는 윤정의 제안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가는 길에 윤정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경순의 팔을 부축해주고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잘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 알겠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의 이상한 행동들, 사라진 인감도장, 그리고 명품 구입 영수증들까지.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는 동안 경수는 일부러 몇 가지 문제를 틀리게 답했어요. 간단한 계산 문제나 시간 순서를 묻는 질문에서 의도적으로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인지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윤정은 의사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경수는 그 표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중요한 일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윤정아.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45살의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평소에는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찍 왔어요. 윤정이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응,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좀 안 좋다고 하더라.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은 민수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경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렇게 심한가? 은행 통장 보시고는 돈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본인이 쓰신 걸 까먹으시고 말이에요. 경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면서 모든 것을 조작하려는 윤정의 계략이 뻔히 보였거든요. 재산 관리는 누가 해야 하나? 제가 해야죠. 성년의견 신청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나? 엄마가 실수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 경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경순에게 서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앞으로 은행 일이나 중요한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께서 실수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래, 고맙다. 경수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윤정이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관리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윤정이 외출한 사이 조용히 집안을 뒤져봤어요. 윤정의 방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순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여러 장 있었고 은행 서류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년의견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작성이 되어 있었고 윤정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의사소견서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녹음 장치에서 파일을 확인해 봤어요. 윤정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경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감증명은 제가 떼놨어요. 통장 정리는 이번 주 안에 끝낼 거고요.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아요? 치매라고 하니까 별말 안 해요. 병원에서도 인지 기능에 문제 있다고 했거든요. 전화 상대방은 윤정의 친구인 것 같았어요. 윤정은 마치 자랑하듯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도 이번 주에 정리할 거예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경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녹음을 멈췄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돈을 훔치고 있었고 치매라는 핑계를 대며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수는 조용히 USB를 꺼내서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아직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고 윤정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해야 했어요. 참을성을 가져야 해. 경수는 중얼거리며 계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윤정이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경수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통지서였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억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고
금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경수는 서류를 들고 윤정을 찾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순이 서류를 보여주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은행에서 온 건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 윤정은 잠시 멈칫했다가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께서 지난달에 받으신 거예요. 병원비랑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직접 은행에 가자고 하셨어요. 경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자신이 아무리 깜빡한다고 해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앞에서는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경수는 몰래 집을 나서서 은행에 갔습니다. 야간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대출 내역을 보니 정말로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이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근저당 설정 서류였어요. 집의 소유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는 은행이었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럴 수가. 경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사라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집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두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이 모두 투자로 빠져나갔네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수는 투자 내역을 보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윤정이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투자에 사용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쉬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순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연락을 받은 민수와 윤정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순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관찰해 보자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경순 옆에서 민수와 윤정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게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제 정말 요양원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윤정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요양원까지 가야 할까? 여보, 현실을 봐요.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관리도 집안일도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경수는 윤정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하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돈 이야기는 왜 또 해? 여보, 모르시는구나. 시어머니 계좌에 돈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썼거든요. 경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병원비로 썼다고? 명품 가방과 고급 스파에 쓴 것을 병원비라고 둘러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나? 네, 그래서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동의하셨고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 담보로?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여보도 바쁘시고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 급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수는 커튼 뒤에서 윤정과 민수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끝이에요. 윤정이 갑자기 커튼을 젖히며 경순을 바라봤어요. 경수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기억도 돈도 집도 다 끝났어요. 이제 요양원 가실 준비나 하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승리자가 된 듯한 어조였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민수가 윤정을 말렸지만 윤정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어요. 뭘 어쩌라고요? 현실이 이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일 뿐이에요. 민수는 잠깐 진정하자며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정도 곧 따라서 나갔어요. 경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동시에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구나. 경순의 두 손이 이불 속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마치 다음 장을 펼칠 준비를 하는 손처럼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증거를 모으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경수는 마음속으로 윤정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야.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경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지만 경수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정이 외출한 틈을 타서 경수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과자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쓴 지출과 잔액장부, 윤정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록한 메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까지. 경수는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쓴 장부였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부터 습관이 된 꼼꼼한 기록 방식 그대로 매일의 지출과 잔액을 빠짐없이 적어두었어요. 3월 5일 적금 만기 5천만 원 입금 확인. 3월 12일 이상한 인출 발견. 경수는 장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윤정이 돈을 빼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금액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윤정의 동선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오전 10시 윤정 외출. 오후 2시 귀가. 새로운 핸드백 소지. 두 번째는 초인종에 설치한 미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USB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윤정이 언제 외출했는지, 얼마나 오래 나가 있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윤정이 친구와 나눈 전화통화, 민수와의 대화, 그리고 경순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은 제가 떼놨어요. 남은 돈도 이번 주에 끝낼게요. 녹음을 다시 들으며 경수는 분노를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경수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홈 닥터 상담을 신청하려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에 동네 이웃으로부터 들은 정보였는데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지요? 가족이 제 돈을 훔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상담사는 경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더니 전문 변호사와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경수는 노인 전문 변호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수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어요. 장부,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경순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은행에 출금 정지 요청을 하고 인감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거죠? 물론이에요. 제가 연기한 거라고요. 경수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도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실 줄이야.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마지막 덫을 준비했어요. 윤정에게 정부 보조금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노인들한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 신청해 볼까? 윤정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은행에서 떼어와야 한대. 경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윤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신 가서 떼어올게요. 어머니 혼자 은행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럴까? 고맙구나. 경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윤정이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아마 잔액 증명서를 떼러가면서 남은 돈까지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내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아. 경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적혀 있다고. 그날 밤 경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윤정이 은행에 갈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행 측에도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경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준비가 내일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경수는 다시 한번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장부 녹음 파일,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윤정이 구입한 명품들의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경수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익힌 꼼꼼함과 인내심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윤정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순이 말한 정부 보조금 이야기에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다녀올게요. 잔액 증명서 떼어오고 보조금 신청 방법도 물어볼게요. 고맙구나, 윤정아. 조심해서 다녀와.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윤정이 자신의 덫에 걸려들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집을 나간 후 경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이 방금 나갔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협조하고 있고 수사관들도 대기 중입니다. 경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윤정이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한편 은행에서는 윤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뒤쪽 사무실에는 수사관과 은행준법 감시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미리 상황을 브리핑 받은 상태였어요. 윤정은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도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13번 고객님, 윤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 잔액 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좌 정리도 좀 하고 싶어서요. 윤정은 경순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받아보더니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뒤쪽으로 가더니 조금 후에 다른 직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인감 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인데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위조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계좌에는 거래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직원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때 뒤쪽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동행 수사가 필요합니다. 인감 위조와 횡령 혐의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제가 대신. 윤정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분께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도 제출하셨고요. 이때 은행 문이 열리며 경순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경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경순은 윤정을 바라보며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연기였다. 내 욕심을 끝까지 보려고. 윤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순의 목소리와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설마 내가 내 돈을 훔치고 집까지 담보로 잡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경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명품 가방 사는 게 나를 위해서야? 고급 스파 가는 게 나를 위해서고? 경수는 윤정이 구입한 물건들의 목록을 하나씩 말해 주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민수가 은행으로 달려왔어요. 경순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은행에 오라고 하시고.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수는 민수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 휴대폰에서는 윤정이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가 재생되었어요. 인감증명은 제가 떼놨어요. 시어머니는 치매라고 하니까 별말 안 해요. 남은 돈도 이번 주에 정리할 거예요. 민수는 녹음을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져갔어요.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보, 나는. 윤정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윤정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윤정은 마지막으로 경순에게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경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용서?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는 생각 안 했니?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갈 때는 양심이 없었으면서. 경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덫이 닫혔다. 경순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는데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어서 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은행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경수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참아온 분노와 억울함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윤정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윤정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며느리가 치매 연기한 시어머니 재산 5억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경순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한 장부, 녹음 파일, 영상 자료까지 모든 것이 윤정의 범행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판사도 경순의 치밀함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라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경순은 가압류로 묶인 재산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윤정이 명품에 쓴 돈과 투자로 잃은 돈까지 모두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5억 중 상당 부분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걸린 근저당도 일부 말소할 수 있었고요. 그날 오후 경수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민수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수는 경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어서 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보호해야 했는데. 경수는 민수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민수가 고개를 들자 경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은 다시 못 만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내의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었어. 경순의 말에 민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 내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구나. 경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분노와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특별한 일을 하나 했어요. 지역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손주 사칭, 가족 사칭 포함 가족 내 금융범죄주의. 치매 탓이 아닙니다. 탐욕이 죄입니다. 마이너스 오경순. 이 광고는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경순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순의 용기 덕분에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경순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다 모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치매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경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고 경순 자신도 당당했어요. 경순 씨,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김치 담글 배추 좀 사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상인들도 경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골목 어귀에서 자신이 살아온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식집에서 일하던 시절, 푼푼이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지난 몇 달간의 일들까지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경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이름은 오경순이야. 경수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치매를 의심받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로 싸워서 이긴 사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경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여전히 틱톡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수는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중한 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돈들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경수는 통장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경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경순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